안녕하십니까. 게이밍 문명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 월요일장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했을 건데, 지금 시간이 오후 1시쯤 다 됐는데, 어, 오전에 꽤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주말 사이에 가졌던 불안감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카카오, 그리고 리비안,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달인가? 네, 5월 정도 될 거예요. 5월에 제가 그 분석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메일로 이제 문의가 와서 제가 뭐 구독자이신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청이 들어오니까 또 뭐 분석을 해드려야죠. 저같이 이렇게 구독자 수가 적은 유튜버들의 그래도 장점이라 하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좀 분석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좀 카카오부터 일단 이미 제가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그 고점에서 왜 카카오를 팔았는지 제가 늘상 제가 영상마다 제가 뭐라 해야지, 인생 종목 하면은 동부 하이텍, 셀트리온, 카카오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카카오를 제가 팔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옛날 영상이지만 제가 왜 카카오를 팔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릴 때도 그때 주가가 한 9만원대? 9만원대, 10만원 뭐 이래 됐을 겁니다. 이미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종목을 사지 않겠다라고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영진들의 그 도덕적 해이, 도덕, 윤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진들의 이 도덕, 윤리, 요런 것들이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영진들의 마음가짐, 이 기업인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 사람들이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똑바로 뭐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두 번째는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주가 대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가 없다. 미래의 먹거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혁신이 없다 이거죠. 처음 우리가 그 카카오톡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뭐야지, 놀라운, 거의 이제 우리 인생에 이제 없으면 안 될 그런 이제 메신저가 됐잖아요. 그 포문을 열었던 게 이제 카카오톡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 카카오톡 무료 메신저 그 말고는 그 뒤로는 아무런 혁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지적했던 게, 그런 자꾸 코 묻은 돈, 막 골목 상권 침입하고 뭐 대리운전부터 해가지고 택시, 뭐 미용실, 뭐 기타 등등 그런 자꾸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또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도덕윤리 이런 거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고 혁신이 없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구성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지 말라고 했던 거고, 이 구독자분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만원인가 1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제법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그 영상을 봤는지 자기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뒤집거리다가 이제 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말들이 다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맞더라 이거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도, 지금 오늘도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그 화재가 일어나고 먹통이 되면서 여러 이제 피해를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떨어져서 지금 48,000원대, 48,000원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안 사요. 왜? 여전히 고평가요. 이 기업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이 나아갈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몇 년 안에 실현 가능한, 그리고 그 미래 먹거리가 뭔가 가능성이 이제 꽤 높은, 확률적으로 꽤 높은 그런 것을 제시하기라도 한다면 그 사업 모델을 보고서라도, 모멘텀을 보고서라도 이제 뭐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안 사요. 지금도 이 가격에도 안 삽니다. 제가 이 말을 대신으로 할게요. 지금 팔아라 말아. 왜냐면 지금 구독자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언제 샀는지,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물을 탔었는지 안 탔었는지,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자세한 정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제가 뭐, 그리고 좀 제가 리딩을 해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 방송이. 그러니까, 제 같으면은 지금도 가격도 안 비싸다. 너무 이제 뭐라 하죠? 쪼개기 성장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 기업 이미지가 너무 큰 타격을 입었고, 기업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쌓아 올리는 게 명성이거든요. 명예, 명성, 이런 거 하루아침에 쌓아 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굉장히 지금 거시적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증시에 안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많이 이제 들어오면 저가 매수세라는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 개미들의, 아니죠. 개미들에 의해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들. 왜냐면 이 지금 카카오 종목은 기관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지금 다 쳐물려 있어요, 지금. 근데 그나마 자금력이 있는 애들이 누구냐? 기관이에요, 기관. 뭐 증권사나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면은, 이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자기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슈팅을 줄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48,000원대인데 이때가 되기까지 얼마나 폭락할지는 알 수가 없다. 어디서부터 반등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개미들은 이 반등을 할 때도 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못해요. 기관들은 마음 먹고 얘들은 딱 물 타고 주가를 완전히 올려버려요. 자기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 누가 희생양이 되겠습니까? 외국인이겠어요? 아니죠. 개미들이 다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전히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뭐 여전히 돈 못 버는 거는 매한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돈 못 번다는 거는 주가 대비해 다른 그런 뭐 은행주들, 지주사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다 한번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되고, 이런 고평가, 예, 기술적인 고평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나는 사지 않는다라는 말로 제가 그 답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식은 뭐다? 그냥 냉정해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는 정부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증시는 뭐다? 미국 증시처럼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와, 이 정도까지 떨어지나 할 정도의 주가까지 떨어진다면 거기서는 무슨 거대한 작전이 나올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 이 5만원 안팎되는 이 구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고평가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그런 작전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좀 외부적,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떤 환경이 약간 너무나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하락세를 눈치 못할 것 같다. 예.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뭐 그런 우리 부동산도 지금 제가 팔아라 해도 안 팔고, 뭐 안 파시는 분들도 지금 사실상 못 파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주식처럼 뭐 이렇게 후딱 팔고 후딱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부동산이라는 게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어디 관공서에 뭐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막상 그게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는 게 그래. 특히 1주택자들.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눈 뜨고 그냥 온몸으로 이 불경기를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다시 제자리, 자기가 샀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부동산,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은 그냥 거품이 빠지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허수다. 그러니까 허매수 구간이었다. 이 구간에서는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 몇 건의 거래 때문에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던 겁니다. 어떤 이 허매수 구간, 이 구간이 지금 거품이 빠지는 수준입니다. 진짜, 찐 실거래는 아직 더 떨어져야 돼요. 거기서, 이 실거래에서 3, 40%가 빠져야지, 이 정도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거품이 빠지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다. 예, 알면서도 근데 이 구간들을 다 받아내고 다시 적정 제자리라는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야. 이 허매수가 끼었던 이 자리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 등록된 최고점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진짜 실수요가 거래를 막 일으켰던 그 19년도, 20년도, 19년도에서 20년 초반? 뭐, 그 정도 가격, 이 가격대까지 돌아오는데 10년 이상. 정말 우리가 일본 같은 그런 불경기를 겪는다면 20년, 30년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일본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도 카카오도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나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완전 지금 최저점인데 여기서 내가 매도를 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때 칠걸, 이때 칠걸, 이때 칠걸.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뒤를 모를 때 여기까지는 여기가 최저점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단은 지나고 나야지 아는 거다. 예, 판단은 지나고 나야 아는 거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올바른 선택을 내 처지에 맞게, 내가 이 돈이 급하냐, 안 급하냐, 예? 뭐, 향후 반년, 1년 안에 쓸 돈이냐, 아니냐, 빚을 냈냐, 안 냈냐, 내 여러 가지 내 경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안 산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이런 기업에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야, 너는 카카오로 돈 엄청나게 벌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냐. 아니, 그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사실 코로나 때는 놀랐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왜?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게 주가가, 코로나 터졌는데, 주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로나가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에요, 여기. 지금 그래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데가 지금 이 선이에요, 이 선. 근데 코로나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만큼 올랐어요, 지금. 17만원입니다, 17만원. 여기 2만원대고, 몇 배가 올랐습니까? 물론 저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옛날에 여기 어디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친 듯이 오르길래, 진짜, 이때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기울기가 많이 가파르지가 않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친 듯이 완전히 이제 기울기가 완전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의 기울기지 않습니까? 이때 파는 거예요. 미쳐 있을 때 파는 거예요.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랐어도 후회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긴 시간을 참아내는 게 나중에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것도 그 일환이에요. 얘네들이 여기서 먼지거리 했어요. 여기서 먼지거리 했으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경영을 하고, 예, 물적 분할을 하고, 예, 그 경영진들이, 예, 쪼개기 상장을 하고, 물적 그걸 한 게 아니라, 쪼개기 상장을 하고, 경영진들이 자기 주식 다 내다 팔아삐고, 이런 미친놈들이 어딨어요? 이건 기업가 정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이 기업가들은 자기 지분은 절대 팔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그 회사의 그 악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쯤에 파는 거예요. 이쯤에 대충 이쯤에 파는 거예요. 내가 좀 일찍 팔았던 좀 고점 재수 좋게 고점에 팔았던 고점에 판 건 재수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쪽에 넘어오는 여기서라도 팔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희망회로 돌리고 왜 자기들은 이런 데서 샀거든. 이런 데서 사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주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식은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식은 그냥 지지부진 그냥 주가가 막 계속 하락할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제가 샀을 때가 언제다? 다음하고 합병하고 나서 그때는 처음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12만원 그때 지금 이거 그 하기 전에 그 액면 분할 하기 전에 예? 주가로 12만원까지 폭등했다가 이게 7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7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샀다고.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 더불어서 제가 오늘 리비안을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리비안 따로 차트는 안 보일게요. 뭐 차트는 뭐 그냥 이래요. 그냥 차트가 차트 끝에 살짝 뭐 이런 뭐야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제 테슬라를 사지 말고 리비안을 사라. 살 거면 리비안을 사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테슬라는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테슬라가 좋은 회사고 뭐 돈을 뭐 많이 벌고 전기차 업계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갖다 붙여도 있잖아요. 테슬라는 왜 카카오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얘기를 하느냐? 이 맥락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 고평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처박았는데도 여전히 고평가다. 예? 테슬라는 개고평가다.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수많은 기업들, 뭐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뭐 시드, 포드, 일반 그냥 완성차 업체들 있죠. GM이나 뭐 포드나 각종 뭐 독일차 기업, 우리나라 현대 기아부터 해가지고 유수한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개발하고 수많은 도전을 받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빼어난 정말 독보적인 그런 면이 있느냐? 자율주행요? 그거 똑같아. 현대차나 테슬라나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 그 자율주행 그거 믿고 테슬라 그거 브레이크 안 밟았다가 그대로 때려 받고 사람 다친 거 아시죠? 설 줄 알았다. 자기가 알아서 설 줄 알았다. 안 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뭐 개선이 됐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테슬라가 독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당연히 놀라워 보였죠. 얘는 오자마자 자동차 생산보다는 먼저 전기 충전소부터 쫙 깔고 이런 발상부터가 대단했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어떤 그 천재성, 약간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으면서도 천재성,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지금 이런 개고평가를 만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물론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런 것들이 또 테슬라가 또 주목받고 주가에 또 엄청난 그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주게 되면서 고 PER을 이제 배당받게 된 거죠. 급성장했으니까 그만큼 고 PER만큼 급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가 고성장할 때는 도전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 지금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도 제 친구는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팔아라 할 때 안 팔았다고. 그때가 뭐 $1000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액면 분할 하기 전에 $1000 압박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300, 뭐, 40, $50 정도 되겠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경고를 해요. 너, 아직 큰일 난 거 아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금요일장 마지막으로 $204인가 그래요. 아직도 고평가예요. 제가 볼 때는. 카카오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리비안을 제가 얘기하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테슬라는 조금
MS, 마이크로소프트 사갖고 리비안이 애플 같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다. 기업 이미지가. 그래서 후발주자가 원래 굉장히 더 왜냐하면 탑티어를 따라가야 되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얘들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선두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1등을 쫓아가기 위해서 얘는 사실상 2등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잖아. 지금 2등이 누구냐고 했을 때 누구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할 만한 게 없잖아요. 전기차 업체에서. 그러니까 리비안이 그냥 미친듯이 따라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자기들은 1등이고 돈도 잘 벌고 뭔가 대량 생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나 이미 저만큼 앞에 가 있으니까 게으름 피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 주식을 사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리비안 사라. 같이 올라도 리비안도 오르고 테슬라도 나중에 뭐 동반상 뭐 그런 게 해도 리비안이 훨씬 더 먹을 게 많다. 왜? 우리 주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푼, 두 푼 용돈벌이 하려고 우리가 주식하는 게 아니다. 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비안 사라는 겁니다. 예, 테슬라는 완전 개고평가다. 리비안 지금 어째요? PBR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PBR이. PER은 없죠? 왜? 돈을 못 버니까, 리비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할 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락할 때, 주식은 하락할 때, 지지부진할 때, 공포스러울 때, 절망적일 때, 그때 주가는 절망적인데 기업을 바라봐. 기업도 이게 절망적이고 전혀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인가를 우리가 감안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일단 카카오, 테슬라, 리비안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 다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도 그런 맥락이다. 지금 기술적으로는요 굉장히 저평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돈을 못 번다 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데 뭐 지금 시총이 뭐 몇천억이니 뭐니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일단 가진 부동산, 자산, 제조 설비 이런 것만 해도 적지 않은 자산이고 거기에 더하기 그런 유형 자산 말고도 무형의 자산이라 하면은 자기들이 개발한 그런 파이프라인 뭐 일상적인 것도 있고 이상적인 것도 있고 삼상적인 것도 있고 삼상이 끝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이 유형 자산보다도 오히려 이 파이프라인들이 더 가치 있는 거 아세요? 이거 하나 개발하고 무슨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고 예, 그런 여러 후보 물질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하나 캐치를 해서 그것을 뭐 1상을 하고 2상을 진행하고 3상을 진행하고 뭐 이런 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갑니다. 예? 바이오 시밀러는 뭐 비록 얘들이 뭐 승인을 제때 받지는 못했지만 바이오 시밀러는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은요 이거는 가능성이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정말 낮아요. 근데 이런 걸 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그거 자체가 진짜 그냥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인력과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 것들을 뭐 2상까지 뭐 했다, 뭐 3상까지 했다 이러면요 가치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이 유형 자산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봐도 저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이 무형의 자산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욕하는 사람들은 뭐 승인 받고 나서 얘기해. 승인 받으면요 그 사람들 이주가이겠어요? 승인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아직 뭔가 뚜렷하게 뭔가 그 공인된 어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에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럴 때 사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주식은 내릴 때, 공포스러울 때,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아까처럼 카카오처럼 테슬라처럼 산이 그냥 이래 높을 때 이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꼭 산이 높은 게 아니라 요 중간에도 사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사봤자 뭐 몇 프로 먹는다고.
절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은요, 10%, 뭐 20%, 50% 먹으려고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개미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을 굴리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얘네들은, 10%, 20%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자금 굴린 돈이 크니까. 근데 우리 개미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나는 그냥 이 종목에서는 뭐 요만큼의 수익이 조그만 수익률을 기대하고 조금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에서는 대신에 고생은 하겠지만 큰 수익률을 그런 거에 베팅을 하고 이런 포트폴리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은 백날 떠들어 봐야 가치를 인정 못 받아요. 예.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못 삽니다, 이거. 예? 연이 상한가예요. 연이 상한가 칩니다. 그러면 상한가 치는데 어떻게 사요, 이거를. 그러면 상한가 막 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뭐 플러스 10%나 뭐 플러스 20% 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손이 안 가. 이미 막 상한가 몇 방 치고 막 이렇게 풀리노니까 또 막상 손이 안 가.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올라. 5%또 올라. 플러스 5%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다가 엄청 높은 가격에 또 덜컥 사는 거예요. 주식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비록 그 종목이 나중에 상패를 당하고 뭐 할지언정 그거는 자기가 종목을 잘못했겠고 자기가 기업을 잘못했겠 탓이지 그 매매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식은 하락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그냥 짱박아 두는 거예요. 뭐 제가 뭐랬죠. 개미의 가장 큰 무기는 개미의 무기는 시간이다. 개미의 가장 큰 덕목은 인내다, 인내. 제가 카카오 금방 보여드렸잖아요. 저게 그냥 지나고 나서 보니까 쉬워 보이지, 막상, 그 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다들 막 콧소리 나고, 다들 빌빌거리 삭고, 뭐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뭐라 얘기할 때,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요. 자꾸 내가 뜬구름 잡고 뭐 소설 쓰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그 팩트, 그 사실 그것만 보란 얘기예요. 그것만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 기술적 분석 더하기 현재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처해 있는 상황 그걸 보란 얘기입니다. 저는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 예. 내 이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 근데 만약에 뭐 대주주가 만약에 뭐 팔고 나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따구 짓거리를 한다 하면 저는 마이너스 70%라고 해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사유가 생기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그때는 내가 손실이 마이너스 80%든 뭐든 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틀렸었다. 내가 자본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인정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는요, 신약이라는 거는, 바이오 시밀러든, 그냥 뭐 신약이든 간에,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 쳤는데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합격했다 이래놓고,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했다. 이러면은, 똑같이 떨어져도 있잖아요. 똑같이 불합격을 했어도, 부정행위를 해서 떨어지는 거나,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얼마든지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이랑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다른 점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제조 설비랑 뭔가 그런 뭐 인증부터 다 받아놓고 어쨌든 그 파이프라인도 커셉틴 바이오 시밀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휴미라도 있고 아바스틴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비록 이제 막 일상이고 뭐 이렇지만은 다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랬어요? 커셉틴 바이오 시밀러도 비록 이번에는 못 받았지만 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제가 초점을 일단 두고 있습니다. 예? 그건 팩트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설 쓸 수 있고, 또, 다시 얘가 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문제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는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그냥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시행착오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유괴검자나, 뭐, 이번에 그런, 그, 앞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시밀러 이제 허가 그런 거를 이제 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많은 어떤 그런 진행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언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무조건 된다고, 그런 사람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100% 된다라고 못 받고 갈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정관예우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제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터지면 그냥 떼돈 버는 거예요. 제가 셀트리온에서 돈 번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뭐 이미 바이오 시밀러는 이미 뭐 레드오션이 경쟁이 심하니 먹을 게 없니 뭐니 헛소리 떠들지 마세요. 그냥 이 바이오 쪽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람 생명 연장에 대한 그거는요, 욕구는요, 불경기 뭐 이런 거 아무 사람 죽어가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뭐 불경기고 지랄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살고 봐야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원도 없고 막 이런 국가들은요, 이런 바이오 이런 거에 목 매달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개발하면은 왜 이런 바이오 쪽은 다 선진국이 다 틀어지고 있을까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다 틀어지고 있잖아. 유럽에서도 선진국들만 이 뭐 항암 신약들을 다 개발하고 자기들이 그런 거 독점하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좀 말이 새어나갔고 어쨌든 이건 자취하고 아무튼 바이오는 그런 분야입니다. 몰랐다면 이제부터 아세요. 바이오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수순. 하지만 주식은 늘 이럴 때 사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다. 뭐 어제 뭐 금요일 좀 오르고 뭐 오늘 좀 뭐 올랐다고 뭐 바닥이니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면요. 그냥 대충 그냥 여기 어디쯤 사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대충 여기 어디쯤 파는 거예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충 여기를 끊을 때, 여기 끊을 때, 지나고 나서 말이 쉽지. 막상 끊을 때 이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이거를 진입을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주가가 막 오르면은, 어떨 때 팔고 나와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안 팔면 내 손에 안 쥐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살 때부터 이런 게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나중에 팔 때도 된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살 때도 우리 이미 많이 올랐다 할 때도 살 때 용기가 필요하듯이 팔 때도 똑같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그냥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맨날 똑같은 소리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일주일에 3번 영상을 올리거든요. 3번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번 영상 올리는데 3번 맨날 무슨 뭐 분석을 하고 할 게 없어 사실. 분석하고 자식과 그냥 그런 걸 분석을 하는 인간들은요. 주식 할 줄 모르는 그냥 무슨 말은 해야 되겠고 할 말은 없고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드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미국 FDA 또 신청을 했다. BLA 신청했다. 근데 뭐 EMA에서 졌다고 했는데 FDA에서 똑같은 자료 제출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불신하고 있고 회사를 믿지 못하고 있고 이럴 때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럴 때 뭐 몰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럴 때 계속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를 위해서? 나중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래 보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나중에 되면요. 우리가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아까 카카오 보잖아요.
이 차트들이 그냥 밑에 짜글짜글해요. 이렇게 짜글짜글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여기서 왜 그렇게 했었나라고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셀트리온도 이랬고요. 동부 하이텍도 다 이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동부 하이텍도 보세요. 동부 하이텍도 이렇다니까요. 셀트리온도 이렇고, 카카오도 이렇고, 다 이래요. 다 이렇게 짜글짜글 했을 때가 있다. 이 짜글짜글 하던 시절에는요, 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제가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 기업을 봐라. 근데 나는 기업을 봐도 별로 신뢰 안 가는데. 파세요.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예, 풀스지를 봐도 내가 무슨 신뢰를 못 하겠고 못 믿겠고 실패할 기업 같고 상폐할 기업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파시면 되잖아. 왜 제 영상을 보고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본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본전 때문에. 본전만 주면 나을 거다. 누가 본전 줍니까? 어? 그게 무슨 투자예요? 무슨 주식입니까? 내가 잃으면 본전 돌려주면 나간다. 누가 그걸 해줘요? 주식판에서. 본인이 그냥 기업에 아무 미래가 없고 없을 것 같으면 파세요. 카카오, 제가 보세요. 카카오 제가 고점에 팔고 엄청 떨어졌는데도 이 가격에도 안 산다 이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처럼 기업이 희망이 없으면요, 안 사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왈구왈부 떠들고, 어디 무슨 카페 떠들고, 뭐 종목 게시판에 떠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거야.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어떤 고통받고 있는 주주들, 나 놀리는 게 재밌다. 일단 팔고 놀리세요. 바보처럼 자기도 주식 들고 있으면서, 예? 뭔가 까면 오를 것 같은 이상한 미신을 믿고 그래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주주분들, 그리고 이 종목이 될 거다 믿고 그런 분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식, 제가 영상마다 하는 말, 주식 일에 있으면은, 예? 늘 이렇지 않다 이거죠. 늘 오늘 같지가 않다. 따라서 이렇게 오른다 이거죠. 근데 오르는 것도 늘 오늘 같지 않다 이거야. 또 내린다 이거죠.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내가 대응해 나가냐 이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냥 사이클이에요, 그냥. 다만 이게 1년 사이클이냐, 이게 5년 사이클이냐, 10년 사이클이냐, 요 차이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들어갔느냐, 요런 거지. 이거는 틀림이 없다. 주식하는 자세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한 거 아닌지, 내가 감으로 투자한 게 아닌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기들을 다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나 이번에만 어떻게든 본전만 뽑고 나가면 나 주식 안 할 거야. 다시 주식 안 하나 보세요. 주식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또 뭔가 주식장이 또 좋다 하면은 또 얘기 듣고 또 스물스물 또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와가지고 스물스물 또 슬슬 또 사고, 불안하니까 또 사고, 좀만 오르면 또 팔고, 또 고점에 또 사고, 또 조금 오르면 또 팔고, 이러다 어느 순간 턱 물려가지고 못 타고 또 똑같이 반복한다니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조금 열을 올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예, 너무 막 주식을 오늘 하루 종일 모니터링 쳐다보고 있고 주가 쳐다보고 있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느긋함, 여유, 시간, 개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 그리고 개미의 적은 개미다. 예, 이런 얘기 제가 옛날에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타려고 하지 마. 예,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예,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